네, 안녕하세요. 이다랑의 육아낫 언론입니다. 오늘 요즘 상담소 코너로 왔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혼이 아이에게 상처를 줄까요? 입니다. 왜 갑자기 이다랑 쌤이 이혼 이야기를 하시나? 제가 하는 상담 중에 생각보다 이제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이나 아니면 이혼한 이후에 이제 면접 교섭권으로 아이가 이제 아빠를 만나고 있는 경우, 또 반대의 경우, 이런 사례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이게 되게 몇 명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여러 가지를 좀 폭넓게 고려해 보는 차원에서 이 주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혼을 한 이후 또 아니면 이혼하는 과정에 지금 아주 딱 가운데에 계시는 분들이 아이 양육과 관련해 하여서 저와 이야기 나눌 때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 이혼이 아이에게 많은 상처를 남기면 어쩌죠?" 라는 부분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아이가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상처를 받지 않는다? 불가능합니다. 상처 받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부분을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저는 부모님들에게 아이가 이 이혼 과정을 이해하는 어느 정도나 연령과 상관없이 이혼이라는 것 자체는 아이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곤 해요. 왜냐면 어떻게 하면 이것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건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가지고 너무 많이 고민하는 것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둬야 할 것은 이혼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혼의 여부와 상관없이 각각의 내가 엄마든 아빠든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최상으로 아이에게 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혼에 대해서 모든 사례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실제 상담했던 사례 위주로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눠 보려고 해요. 어떻게 아이에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혼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은 아이의 연령이 정말 아기인 경우도 있고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봤을 때 아이가 이 상황을 지금 얼마나 인지하고 있고 얼마나 궁금해하고 있는가. 왜냐면 가장 나쁜 부분은 아이가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은데 부모에게 질문하지 않는 상황이 가장 나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아니면 아이가 질문했을 때 우리가 대답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전제가 아이에게 전달이 돼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너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설명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의 연령이 어찌 되었건 엄마 아빠가 부모로서는 너에게 똑같이 엄마 아빠인 거는 변함이 없지만 부부로 함께 사는 것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담백하게 설명을 해 주되 이게 연령이나 아이가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이에게 "그런데 너가 언제든 엄마 아빠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계속 질문할 수 있다."라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 주는 딱 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이 계속 있기 때문에 얘는 계속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이혼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자기만의 고민과 생각이 달라질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비장의 형제 관련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여러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계속 변화할 수 있는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 내가 너와 대화의 상대가 돼줄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이의 심리적인 안정에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가 좋아서 이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이혼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엄마라는 사람에 대한 상, 그다음에 아빠라는 사람에 대한 상을 일부러 훼손시키거나 손상시킬 필요는 없어요.
내 입장에선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은 아이가 최종적으로 나중에 생각할 일이고요. 우선은 내가 엄마 아빠를 떠올렸을 때 '나쁜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굳이 심어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건 아이의 정서에서 아주 중요한 코어를 건드리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이제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투과하지 않는 것, 그 부분을 좀 많이 이야기 드리곤 합니다. 이제 이혼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나 이혼을 하고 나면 면접 교섭권이 이제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어찌 되었건 상대방의 부모를 이제 계속 만나게 되지요. 그때부터 되게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게 아니라 인제 내가 보다가 인제 면접 교섭권으로 또 아빠를 만나고 오거나 엄마를 만나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요. 묘하게 예민해집니다. 만났을 때 '뭐 했을까? 무슨 말 했을까?' 뭐 이런 거 신경 쓰이고요. 그다음에 전 상담할 때 이제 부모님들이 얘기하면 약간 묘한 감정을 느낀대요. 약간 경쟁심과 질투심 같은 감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내가 더 좀 잘하고 싶은 약간 요런 마음들도 좀 생긴다라는 거지요. 너무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다른 부모를 만나고 왔을 때 그날 인제 맞이하는 부모가 막 좀 질문을 많이 하거나 아이를 쪼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는요, 아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언제가 제일 힘드냐. 나는 엄마 아빠가 같이 안 사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다른 부모님을 만나고 돌아온 날 이 집에 있는 우리 엄마나 아빠의 기분까지 살펴야 되는 거. 이게 진짜 최악인 거예요, 아이가. 근데 부모가 "뭐 했어?" 아빠가 뭐라 그러든 엄마가 뭐라 그러든 이제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가고 뭔가 자꾸 떠보는 뭐 이런 게 있고 이러면 아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이들 진짜 직접 상담하면 아이들이 이 과정을 정말 정말 힘들게 여겨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진짜 아이한테 궁금한 게 있어 그러더라도 그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이제 장면이 바뀌고 한 며칠 지나고 밥 먹다가 아빠하고 보낸 시간은 즐거웠고 이렇게 해서 쪼끔 장면을 쪼끔 전환을 시켜 주시거나 아니면 가능하다면 최대한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궁금해하지 않는 거, 요런 거 쪼끔 우리가 아이의 마음이 되게 1 순위잖아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혼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나 혼자 키우는 케이스의 경우 아이에게 더 많이 화를 내게 되고 아이를 많이 통제하게 된다라는 고민이 생각보다 정말 많으십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얘기를 좀 나눠 보니까 우선은 이제 책임감이 나한테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얘를 잘 키워야 한다.' 그러니까 제한도 많이 하고 아이를 통제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인제 우리가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내가 되게 불안정하고 스트레스가 높을 때 상대방, 내 주변 환경을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러한 행동이 더 빈번해질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전제는 우선 나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결혼 생활하면서 이혼 때문에 한 1-2년 되게 바짝 힘들었어. 그러면 최소한 그 시간의 절반 정도는 나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회복해야 되니까 아이한테 뭐 화내든 말든 뭐 어쩔 수 없어."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내가 아이한테 되게 최상의 부모가 되기가 버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가능하다면 부모가 나를 회복하는 속도를 빨리 내기 위해서 상담을 병행하시는 거 너무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내가 아이한테 통제하고 화내는 것을 좀 줄여야지라는 생각보다 '아 요것을 내가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아이하고 쪼끔 좋은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아이한테 예쁘게 말하는 시간을 언제 좀 가져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요 부분에 집중해서 목표를 세워 보는 거. 이게 저희가 실제로 상담을 할 때 부모님들에게 더 실질적으로 실행이 가능하고 엄마 아빠가 자기 마음도 돌보면서 아이도 잘 챙길 수 있는 되게 현실적인 방법이었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모는 이제 자주 매일매일 만나면서 키우고요.
이제 상대방 부모는 가끔 만나는 이 모양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가끔 만나는 부모는 어떻겠어요? 아이를 훈육하겠어요? 잘 안 하겠죠. 만나면 엄청 잘해주고 좋은 시간만 보낼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얘하고 일상을 살잖아요. 일상을. 그러면 나는 얘한테 제한도 하고 훈육도 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기본적인 거. 아까 제가 앞에 얘기했던 막 스트레스적 통제 말고 그냥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어떤 훈육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어떤 반응을 하냐면 나는 가끔 만나는 아빠, 엄마가 더 좋아. 왜냐면 혼 안 내니까. 그럼 막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만약에 이 영상을 어느 측면에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내가 면접 교섭건으로 만나는 부모라 할지라도 아이에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훈육을 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건 아이한테 누가 더 잘해 주냐의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 원래 이혼을 안 했어도 공동의 책임으로 아이를 잘 키워야 하는 영역이고 아이를 잘 키우는 것에는 훈육이 포함되기 때문에 아이한테 누가 더 잘해 주나 내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부모님이 이걸 보고 계시다면 훈육하셔야 합니다, 훈육을. 그런데 내가 아이를 주 양육자로서 키우는 입장이야. 그럴 경우 이 말에 너무 의미 많이 부여하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때마다 부모님들한테 많이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아이는 순간순간은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결국 아이는 최종적으로 엄마, 아빠에 대해서 자기만의 개념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훈육을 내가 과하게 하고 있지 않고 적정 수준에서 하고 있다면 그거 자체가 아이하고 나의 관계를 망치거나 아이한테 어떤 나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무 화를 많이 내고 있다라든가 내가 너무 감정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어떤 조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이게 양육에서의 농도가 다르고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 요것에 대해서는 사실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랑과 훈육이라는 두 가지를 다 가져가는 것이 옳고 맞다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혼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프레임을 좀 버리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혼의 여부와 상관없이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서 6살, 7살 뭐 이런 형제 키우는 부모님이 오셨는데 원래 그때는 말을 정말 안 듣는단 말이죠. 이혼과는 상관없이 말도 되게 밉게 하고 엄마 미워 막 이럴 나이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너무 그 이혼 그다음에 아빠는 만나면 막 너무 애들하고 막 그렇게 해 주는 거 막 사 주고 여기에 너무 꽂히다 보니까 이제 나하고 얘하고 문제가 생겼다라고 너무 과하게 몰입이 되어 있는 케이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행동을 보이면 '아 이게 이혼 때문이다.' 요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 행동을 우선은 정상 발달 범주에서 아이들이 당연하게 보이는 행동인가 아닌가도 좀 살펴보고 폭넓게 생각해 보고 또 질문해 보는 생각을 가져 보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 이혼 과정과 이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다소 가볍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봤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되게 재미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있죠. 굿 파트너.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전 되게 재미있게 봤거든요. 그 컨텐츠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거기서 대사 중에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기 잘못으로 돌리고 어른들은 자기 잘못을 남한테 돌린다. 어른의 사과에는 늘 조건이 붙고 진심이 없다. 그런 대사였어요. 이 대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이유는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나의 잘못이 아닌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혼의 과정에서 가장 피해야 하는, 조심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혼에 대한 이유 그리고 이 결과는 절대로 아이 때문이 아니라는 것. 아이에게 필요 이상의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대사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또 정리하자면 사실 이혼이라는 어떤 이벤트가 우리의 삶에 없었더라면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미
발생한 일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랬을 때 이혼을 했기 때문에 좋은 부모로서의 모든 자격도 다 조각이 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이혼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내가 엄마나 아빠로서 어떤 역할을 더 책임감 있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실행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실제로 이혼을 한 이후에도 더 좋은 부모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점 좀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인 위로와 그다음에 솔루션이 되는 컨텐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혼 가정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육아 고민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